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이 있던 날입니다. 다들 수능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0.92%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코스닥은 드디어 9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고용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와서 장 초반부터서 1%대 하락 중이었는데 호재 뉴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지수는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중하권의 증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드디어 환율이 1,100원대가 붕괴가 되었고 중하권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뉴스까지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연 내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할까요? 자, 그리고 내일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8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특징주 15분, 2부는 오늘 매매할 수 있었던 주도주, 내일 유심히 관찰해 보셔야 될 종목들 20분, 총 이렇게 35분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1부 영상이 끝나고 올라오는 2부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7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다우지수는 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을까요? 어제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중에 이렇게 계속 하락 중이었고 장 마감 후에도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백신 소식에 내리고 있다고 쳐도 S&P 500 야간 선물 지수가 내리고 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지수라던가 고용 지표가 부진할 때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공개되었는데 시장 전망치 하회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우와 나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서 시초가부터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바로 전날에는 제조 PMI 지수가 공개되었었죠.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협상이 제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이틀 전에도 미국 증시는 상승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화당에서는 5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7,080억 달러의 부양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격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협상이 될까? 이러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증시는 출발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를 만한 이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화이자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화이자가 상승하면서 또 한번 백신 관련주가 미국에서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 역시 상승으로 돌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히 어제 모더나가 대박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거 좀 수상하다. 미국의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CEO라던가 혹은 대주주가 매도한 경우가 지금 세 번째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번째인데 아마 이거는 대주주가 매도를 해서 이렇게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더나 대주주가 어제 모더나의 주식을 매도한 게 맞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더나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제약사 메이저머크가 모더나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모더나는 마이너스 9.1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장 막판에 상승하면서 플러스 1.41%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도 그냥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행과 협약이 파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날에 20%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아니 당연히 아무 실체도 없고 사기로 판명이 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 주가가 어제 왜 11%나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보통 하락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가 영국에서 긴급 승인을 허가받았다는 뉴스가 나오자 야간 선물부터 안 좋았고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12%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나스닥에 있던 반도체라던가 그냥 언택트 관련주 모두가 날아갔어요. 자,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면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똑같이 따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7만 원을 넘었으나 장 마감할 때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플러스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하이닉스는 오늘 아침부터서 그냥 미쳤어요. 시초가에는 1%밖에 갭이 안 떴는데 장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바로 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는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저는 당연히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700을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2700을 터치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매동을 보니까 코스피를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아침에 하이닉스가 5% 올라가는데 왜 코스피가 1%도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리스트를 보니까 삼성전자 우라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상승하고 있는 시가총액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과 좀 다르죠. 자, 지금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밑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오늘은 비교적 골고루 상승한 모습이 나왔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면서 당연히 코스닥 반도체도 상승을 많이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SFA 반도체, AD테크놀로지, 테스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모두 다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에는 하락 내지 보합으로 마감된 종목이 상당히 많고 SFA 반도체는 수급도 어제 상당히 좋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서 갭이 3%나 떠서 그냥 수급과 차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종가는 그냥 0%로 마감되고 외국인은 어제 샀던 물량을 다 먹튀하고 나갔죠. 하이닉스 관련주이면서 태양열 관련주인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침에 1% 갭을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3%. 이게 지수의 착시 효과가 너무 심해서 아침에 빨려 들어가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여러분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이 756 종목, 상승이 533 종목. 그래서 지수 때문에 익절이나 손절 둘 다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좋으니까 좀만 더 끌고 가볼까 혹은 지수가 좋은데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보시고 지수를 참고하세요. 아니 오늘은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일본의 니케이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환율이 1,100원대가 깨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꺾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증시가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서 갭이 팍 떴던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 음봉으로 변해있던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한한령 해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컴투스에서 2016년도에 발매를 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판호 신청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컴투스의 주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25.55%까지 올랐는데 종가는 플러스 6.19%,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9%인데 오늘 게임주가 진짜 날아갈 줄 아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서머너즈 월을 비롯해서 게임주 중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종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엔게임이라던가 한빛소프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VR 뉴스라던가 혹은 한한령 해제 소식이 나오면은 무조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마저 오늘은 상한가를 안 가고 바로 위에서 빼버리더군요. 16.52%까지 상승시켜놓고 빼고. 아니 모든 게임주가 음봉이에요. 보시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20%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0%. 자, 게임으로 검색해서 섹터에서 아무거나 클릭해보세요. 전부 다 음봉입니다. 룽트 코리아 같은 이런 잡주 같은 애들도 밑으로 하방부 이하에 걸릴 뻔했어요. 이런 주식은 가벼워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은 17.83%까지 올랐는데 얘도 오늘 내려오고, 액토즈 소프트라던가 드라곤 플라이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7%까지 올려놓고 다 빼버리고, 아니 진짜 무슨 3분봉으로 볼까요? 3분 천하예요. 조릅니다. 토끼처럼 장 초반부터서 그냥 한번 찍 올려놓고 쭉 빠지는데 와 정말 무섭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컴투스가 지금 판호 통과가 된 게 정말로 호재일까요? 뉴스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판호라는 거는 게임 심사입니다. 자, 중화권에서 컴투스 게임에 판호 신청을 통과시켜줬으니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중화권에 계산된 행동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에 취임이 되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 통과시켜준 거지 이거 하나 통과해줬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게임 판호 심사를 통과해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사드 보복이 시작되었을 때 판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4년 뒤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엔 말이죠. 이미 이 게임이 단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게임 판호 심사를 질질질 끌면서 한국 게임을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호가 통과가 된 다음에 서비스를 실행하려고 해도 이미 유사 게임이 중화권에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게임 판호 심사를 통과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게임 화면인지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 아닌가요? 펍지? 아닙니다. 이거는 중화권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의 화면이거든요. 완전 똑같이 생겼죠. 우리나라 게임을 그대로 베껴놓고 얘네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중화권에 표절로 소송을 걸려면은 일단 중화권에 우리나라 게임이 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야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자국 내 게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상 게임에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판호를 신청하면 질질 시간을 끌면서 지연을 시키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한국 게임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판호가 통과돼서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죠. 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화권에서 만든 회사가 먼저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모방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뉴스 하나만 가지고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주가 아니라 오히려 엔터주가 매우 핫했죠. 예전에 시진핑 방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주다가 중화권 판호가 통과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JYP, YG 플러스 등 모든 엔터주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까 봤던 게임주와 전혀 다르죠. 상승률이 조금 낮더라도 종가까지 최고가를 유지하면서 오늘 엔터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뉴스의 크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올렸던 이 영상 아시죠?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기가 되는데 이 뉴스를 잘 봐야 된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년 전부터서 계속 나왔던 뉴스고 상한가를 간 종목보다 잠깐 갭을 띄워놓고 오늘 게임주처럼 다 뺀 애들이 많았고 또 오늘도 라온시큐어를 비롯한 보안주 대부분은 음봉으로 마감되며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 중에서 음봉으로 마감된 애들도 이렇게 보안주와 똑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하고 지수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 빨려 들어가고 있고 너무 무서워요. 자,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유한타증권과 여기 NH투자증권 계좌가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억 단위로 운영하면서 큰 돈으로 하고 여기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으로 합니다. 근데 12월 달은 큰 돈으로 안 하고 적은 돈으로만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보세요. 어제 약 4천만 원 가까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땡기는 거예요. 오늘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부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도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한 번 더 매매했어. 이게 여러분 독이 됩니다. 분명히 한 번만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2번 매매하고 3번 매매하고 그러면은 깨질 때까지 매매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올해 초부터서 올해 중순까지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냥 짤짤이로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지수가 진짜 매일 오르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빨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안 빨려 들어갔어요. 지난 3월 달에 대폭락장이 나왔을 때는 제가 해외로 가서 직접 유튜브 영상도 찍고 생방송도 켜드렸지만 해외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폭락장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큰 손실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매일 증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갑자기 대폭락이 나오잖아요. 저도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투자금을 낮추고 매매를 해도 하루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지금 원칙이 안 지켜지잖아요. 아니 주식창을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섭다니까요. 저도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지금 IMF라던가 OECD에서도 지금 한국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하든 2단계를 하든 전혀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내일이면 600명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 중화권에 지금 한한령이 해체가 돼가지고 중화권 지금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여행주가 신고가를 가고 막 달라가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기도 못 뜨는 상황이라서 내일 모레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제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까요? 엔터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냈을까요? 아니면 오늘 제약과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는데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냈을까요? 2부 영상에서 오늘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